도대체 애가 뭘 풀길래 이 난리들이냐. 초등 4학년 때부터 보냈는데 애가 수능이 3등급이 나왔네. 뭔 난리가 있길래. 이걸 이해하는 게 본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 정도는 풉니다. 그러면 의대나 서울대를 가면 깜짝 놀랐어요. 막 풀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세계가 있는 게 혹시 안 믿기세요? 믿으세요. 이게 대치동 스타일이에요. 설명을 한 건 아니고 너 문제 갖고 와봐. 야, 이 새끼 이걸 틀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사고력이 어떻게 문제가 돼 있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우리 아들 요새 어때요? 이런 피상적에서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웃고 다녀요. 예, 건강해요. 무슨 말을 해요 여기다가. 얘가 요 부분에서 요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싶어요. 그럼 선생님 거기다 딱 대응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틀 있다가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가 쌍둥이였어요. 2년 토로 이렇게 왔어요. 여자애 시켜봤더니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학관을 보내서 수학도 테스트 보게 했었는데 수학은 더 잘한대요. 그때 물어봤어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어느 학원 다녔어? 되게 궁금했어요. 얘 대치동에서 본 적이 없던 일을. 엄마요. 그 다음 질문 뻔하잖아요. 혹시 어머니께서 교육했던 것이 아니래요. 웃어요. 많이 받았던 질문인가 봐요. 죽으래요. 다 외웠대요. 직장 스탑하고 모든 공부를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다. 대단하죠.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하고 관뒀어요. 배울 게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하셔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이 지문을 보시고 이 지문의 소재와 주제가 뭔지만 파악해 주세요. 그 16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일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대한민국 영어에서는 단 한 번도 영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영어 학의 줄임말입니다. 바이링구얼을 쓰지 않은 비영어 국가에서 일주일 총상 최소 70시간 이상의 완전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나라 언어를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이건 학계에서 이미 1970년대 끝난 얘기입니다. 이거 전공자들은 당연히 아는 상식이거든요. 영어 학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학 능력 시험을 바꿨다고요. 글을 주고 이해 좀 해봐. 글이니까. 영어를 영어로 하고 싶어? 대학 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봐서 호주 가서 6개월 있다가 영어 겁나 잘해줘. 학문적으로 가자고요. 그걸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교육에서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했다 싶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읽어내고 이해하려고 하지. 주제가 뭘까요? 이거 당장 닥칠 일이에요. 먼 일 아니에요. 뭔가 되게 착각을 하시는데 애들의 대학은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13만 명 응시한 전국모의고사에서 한번 5월 첫째 주 중간고사에서 한번 끝나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남보다 잘해야 돼. 그럼 남은 바보냐고.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장치죠 또. 여기서 애들이 한 번 더 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절대평가.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 내가 겁나 열심히 해서 안 바뀌어요. 내 위에 있는 애도 겁나 열심히 했으니까. 얘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보다 IQ가 높거나 먼저 시작했거나 이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당연한 논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만나길래 어떤 찜을 만나길래 이거요. 이걸 만난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5월 첫째 주에 좌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걸 또 너무나 우습지도 않게 거뜬하게 해석을 하는 애가 또 많네? 한 학교의 그래도 상위 10%인데 10%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수치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국가정책 그걸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독해 수업에 대한 재촬영분입니다. 이 설명으로 먼저 지문과 현행 수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나아가서 추후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킴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어 학원을 선택하거나 영어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방점까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간담회 촬영 내용은 이어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 움직인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판매 유효 기간이 지나면 버려진다. 탄소 발자국도 증가시킨다.
그러한 품목들이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 일단 이동을 많이 했고 일단 버려지게 되면 새로운 탄소 마일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해 자신만의 판단을 내린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 낭비를 경멸한다. 이분들은 판매 유효 기간이 다 됐다고 버리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겠죠. 전쟁 시대에 가난과 배고픔을 너희가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식품 제조업자는 만들거나 재배할 때 이미 제품이 가게에 올 때까지 오랫동안 상당한 거리, 시간과 거리를 이미 소진했다고 본다. 그래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이를테면 90일 이내는 무리 없이 소비될 수 있고 90일에서 이동에 필요한 많은 날들 뺀 것이 판매 유효 기간이 된다고 설정한다. 이동에 필요한 날이 30일이었다. 그러면 제품의 판매 가능한 시간인 판매 유효 기간은 60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약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을 지낸 분들은 판매 유효 기간 자체를 무시하거나 개념치 않겠죠. 식품 제조업자는 90일 기준으로 해서 오는데 걸렸던 시간을 빼고 유효 기간을 정한다. 라는 자기만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두 부류가 다. 그러나 그것이 유독해지는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만의 판단을 낸다. 앞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하고 있죠. 큰 묶음에 상하기 쉬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하지 않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비용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상하지 않는 큰 묶음은 사도 좋다. 라는 말로 생각이 되네요. 문단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개론적 설명. 판매 유효기간이 폐기물 흐름에 들어가 버려지게 되면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킨다. 본론.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시죠. 소재는 판매 유효기간일 거고 이 판매 유효기간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그 판단에 따라서 상하지 않는 물건들은 대량으로 사면 효율이 높아진다. 비용 효율. 이 소재들을 합쳐서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전형적으로 틀리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문을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영어의 본질, 나아가서는 영어뿐만 아닌 국영수 탐탐 이 5개 수능 영역에서 요구하는 소위 추론이 가능한 창의적 인재라는 게 어떤 인재상인지를 직접 문제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논리와 추론의 영역입니다. 추론의 추론을 너무나 거듭해야 되는 것, 거기다가 언어가 국어다 또는 영어다. 국어로 써 있으면 국어 영역이고 영어로 써 있으면 영어 영역일 뿐 근본적으로 논리, 추론의 영역의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란 거죠. 그 추론 능력이 과연 뭔지,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건지 이걸로 엿보자는 거죠. 그래야 어줍지 않은 영어 노출식 선행학습에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라리 대학 가서 어학연수 6개월 갔다 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논리력입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논리력과 추론력을 배양할 것인지 지식을 배양할 것인지 언어적 전환을 연습시킬 것인지 종착역이 이거라고 보시고 예상 좀 해보시죠. 지금부터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영어 지문은 논리가 비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문입니다. 한 지문을 이렇게 이 정도 길이로 글을 쓰는 사람은 없죠. 훨씬 더 길겠죠. 거기서 이것저것 잘라서 하나의 지문 형태로 붙였건 아니면 일부만 발췌했건 하겠죠. 그러면 수능 지문이라는 건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굉장히 집중적인 함축성을 가진 하나의 글입니다. 이 글에선 한 문장 한 문장을 버릴 수가 없죠. 왜? 기껏 많아봐야 8문장 또는 13문장 내에서 하나의 지문이 끝납니다. 최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문 같은 경우는 6에서 7문장이 하나의 지문을 차지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문장이라면 버리면 안 되죠. 모든 것의 시발점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아까 설명한 이 주제에 묶이는가? 큰 묶음에 상하기 쉬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상하지 않는 품목들의 경우는
큰 묶음이라 할지라도 사는 게 좋다가 아니죠. 비용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비용 효율이란 말이 왜 나오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비용 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맨 끝에 의미심장하지 않은 말로 끝맺음을 맺을 리가 없죠. 이런 정도의 약속은 있습니다. 문단의 시작부에 또는 문단의 끝에는 반드시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을 제시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문단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단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주제문이겠죠. 또는 이게 주제문이겠죠. 다시 볼까요?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걸 주제가 아닌 서론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판매 유효 기간이라는 하나의 제시 단어가 있었을 뿐 대단한 역할을 안 하는 거다라고 역으로 보는 거죠. 환기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 품목이 기한을 지나면 폐기물 흐름에 들어가고 탄소 발자국을 더욱더 증가시킨다. 저는 증가시킨다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켰고 버려지게 되면 쓰레기 매립지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키겠죠. 2번이에요. 2번. 중간에 건너뛰고 잠깐 끝을 볼게요. 큰 묶음에 상하기 제품들은 사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만 상하기 쉬우면 새로운 탄소 마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 상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는 어떤가요? 통조림이나 공산품 생각해 볼까요? 비용 효율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수백 마일을 이동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높인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진열은 돼야 될 테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고 버릴 일은 없을 테니까 쓰레기 매립지로 가면서 새로운 탄소 마일 여정을 시작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탄소 배출은 한 번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용 효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은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비용 효율이 높다는 건 탄소를 한 번만 배출케 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크게 양과식 구성으로 봐야죠. 이렇게와 이렇게요. 자, 자신만의 판단이 핵심이에요. 90일 이내는 무리 없이 소비될 수 있다는 전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 거죠? 이건 과연 대단히 과학적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90일이라는 근거가 주먹구구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분히 감으로 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개인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요 문단에서는 판매 유효 기간은 결국 개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마다 주관적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 첫 문장을 다시 보세요.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 움직인다. 누가? 개인이. 판매 유효 기간이라는 건 다분히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판매 유효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서 탄소 배출량을 단 한 번만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하지 않는 제품은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왜? 물건 사러 3번 갈 거 한 번만 가니까. 그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니까. 요약되셨나요? 1번, 1-2번, 2번, 2-2번. 딱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오시나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언어의 전환 과정 플러스 논리까지 돼서 논리, 구조, 풀어, 해침, 행위를 다른 나라 언어라는 두 번째의 문제점까지 제시해서 동시에 난관이 2개인 걸 해결할 수 있는가? 부담을 더 거는 거죠, 뇌에. 그게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근본적 이유예요. 논리 구조가 명확치 않은 글은 읽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국어 어휘력 높이는 행위를 더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 어휘를 몰라서 고생인데 말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높아진 이후에 영어의 노출 정도를 높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영어를 하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말 알아듣고 글 읽어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논리 추론 능력을 익히고 나아가서 미국인 고등학생 중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까지는 얻어보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죠. 하물며 한두 개의 표현들을 마치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공부가 될 리가 전혀 없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학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숙제를 하고 있는가? 선생님이 낸 문제를 풀고 있는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이 간담회의 근본적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놔야 고1, 고2, 고3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지금 방식으로 무분별한 영어 노출식 수업을 계속하게 되면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은 원래 똑똑했던 애들, 원래 똑똑하지 않았다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어려운 어휘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운 어휘에 노출됐던 아이들, 아니면 원래 책 읽는 게 좋아서 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 뭐 이 정도 친구들 밖에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성공하지 못한 애들은 판판이 놀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학원에 돈도 많이 냈고 부모님들이 신경도 많이 썼죠. 신경의 방향성을 이걸 통해서 한번 조절해 보시거나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담회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어떤 품목 기한이 지나면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고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걸리면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고 이는 그것의 탄소 발작을 더욱더 증가시킨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자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경고가 조장하는 끔찍한 낭비를 자주 경멸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고생이 생겨요. 뭐래? 비유와 은유와 상징을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생겨요. 그걸 파악하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못하게 하는 짓입니다. 직역을 먼저 해라. 어릴 때에는 이건 번역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짓이고 큰 묶음에 상하기 쉬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상하지 않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비용들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일단 읽고 났더니 남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글일 것 같으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맞습니다. 유통기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배 더 있습니다. 또 나올 말이. 개인은 판매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다. 판매 유효 기간을 각자 판단하여 비용 효율을 높이시.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글이 이렇게 길면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학능력 시험 지문만 낼 때 이 부분을 통째로 발췌하면 그건 올바른 지문의 기승전결이 안 맞겠죠. 조금씩 뺍니다. 그래서 하나를 합쳐요. 주의해야 될 것이 수능에서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이에요. 제가 수능이라는 건 다 모의고사 포함입니다. 3문단까지는 못 나눠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아봐야 2문단까지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읽어보니까. 문단이 나누어져서 크게 뒤집어지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 소재가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서 움직인다. 유효 기간은 마치 글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 비스무리한 소재인 것처럼 등장을 했는데 내용이 좀 바뀌었죠. 여기서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한 소재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나 자신만의 판단을 내린다라는 쪽으로 내용이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포인트입니다. 자신만의 판단을 내린다. 1번 2차 세계대전 겪은 사람, 2번 식품 제조업자 하면서 요 옅은 2가지 사례가 얘의 부연이다라고 보는 순간 이 질문은 못 맞춰요. 얘가 얘의 부연이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자신만의 판단으로 하나를 묶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고자 했던 이거니까 주제가 지금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상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비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느꼈던 학생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게 돼 있어요. 비용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키예요. 없으신가요? 잡아내는 사람? 버리지 않고 섭취하는 거. 섭취하는 거 오케이. 조금 더 나아가서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탄소 발자국이라고 했는데 탄소 발자국. 그 전체 소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비용 효율이 높은 거예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대 남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들, 그런 건 화두죠.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 움직이긴 하나 전적으로 이걸 따르지 않고 지혜롭게 소비하면서 총 탄소 발자국 양을 줄여야 된다가 주제라고요. 여기서 갈라져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좀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 실력을 파악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추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글을 빠르게 읽어내는가. 여긴 굉장히 많은 추론을 거듭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글을 한 방에 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 되잖아. 장치가 있다니까. 아, 이걸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교과서에 내면 되잖아.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것도 안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하잖아. 그럼 학교 가서 이걸 열심히 배우면 늘지 않게 되냐?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하면 실제 문항은 이거였어요. 어법상 틀린 거였단 말이야. 이게 문법적으로 나왔던 문제라고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내신 기간 동안 뭐예요? 새로운 글을 읽어요? 설마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겠죠.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그 1년에 몇 번이요? 4개월 한다고요. 거의 고3. 네네. 중학교 때 외우잖아요. 추론 능력이 안 커지죠. 수학능력 시험에 적합한 인재가 안 되겠죠. 말귀를 알아듣는 쪽에 뇌가 발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문제조차도 어법이야.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수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해서 애들을 괴롭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선에서 더 열심히 할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죽어요. 지금 너무 일 많아요. 바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방식과 수능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 수능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잘 본다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력 자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무 바쁘니까 내신 문제 문제가 싹 다 외워요. 주제가 뭔지 분석 안 해요. 내신 문항은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실제 시험은 자, 일치하는 거 안 일치하는 거 골라봐. 상하기 쉬운項目이더라도 큰 묶음으로 구매하면 비효율이 더 높다. 상하기 쉽건 안 쉽건 간에 비용 효율이라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싸게 많이 샀으니까 효율성 높은 거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비용 효율이라면 탄소 발자국이었잖아. 비용 효율이 더 높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살짝 건드리죠, 지금.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쉬운 문제 유형의 특성을 띄고 나면 실제 본질적으로 주제를 파악해서 하죠.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내신 문제 날카로워요. 그걸 안 쓰셔서 그렇지. 근데 실력 자체는 좋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문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날카롭잖아요. 그 열심히는 승부가 안 난다니까. 또 다른 예시는 빈칸에 들어갈까 하면 요건 똑같아요, 그냥. 요건 외운 애들이 맞추는 거죠. 똑같이 내느냐, 비틀어서 내느냐는 그 이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애들의 평균 점수를 이거예요. 올해 애들 공부를 잘하는 건 못하고 어제 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잘한다 싶으면 위에 걸로 내는 거예요. 못한다 싶으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조절을 해야죠, 등급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